저는 오늘 발표에서 저는 AI 드리븐 오픈 XDR과 함께하는 변화하는 보안 환경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안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XDR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생각하는 XDR 전략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여기 앞에 보이는 바와 같고요. 첫 번째로 변화하는 보안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듯 모르듯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킨텍스도 제2전 시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3전 시장을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아마 주차장이 폐쇄가 되었을 거라 아마 자차로 오시는 분들 되게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그 점은 제가 행사장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GTX를 통해서 오시게 되면 굉장히 또 편하게 빨리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멀게만 느껴졌던 일산이 조금 더 빨라지는 이런 변화가 또 일어났습니다. 또 지금 국내 보안 환경을 말하기 전에 저희의 국내 정치권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발생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한 편을 먹고 일본이 미국에 대항해서 한국의 편을 드는 이러한 2025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살고 있고요. 이 와중에 얼마 전에 발표된 뉴스를 보면 북한이 비트코인 보유국 전 세계 3위가 또 됐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건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 환경 역시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 기관이나 기업들이 매년 어떠한 내년에 이러한 보안 환경이 변화된다라는 보안 전망을 발표를 합니다. 저 이글루 코퍼레이션 역시도 2024년도에 2025년도에 발생할 보안 위협과 기술을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주도 공급망 공격, 그리고 사이버 안보 위협 증가, 그리고 LLM을 누구나 쓰게 되면서 발생하는 LLM을 통한 공격, 그리고 이를 통한 사이버 위협, 그 다음에 랜섬웨어 공격 벡터의 다양화. 지금 제가 랜섬웨어를 처음 막 다루기 시작했던 게 2010년 정도부터 막 공격이 발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 랜섬웨어 공격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랜섬웨어는 가장 첨예한 공격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가 발전되면서 또 이슈가 된 게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를 통해서 이제 사회공학적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멀티 채널을 통한 크리덴셜 탈취 공격 역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2025년도에 또 확실하게 좀 두각을 보일 기술들은 또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SOC, 즉 보안관제센터가 이제는 자동화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셋옵스 기반의 넥스트 제네레이션 오토메이션 SOC가 기술의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LLM이 촉발한 AI 보안, 즉 AI for Security, Security for AI라는 공격자도 AI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방어하는 사람도 AI를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스크 서피스 최소화를 위한 클라우드 보안 강화라든가 아니면은 해양 선박 사이버 보건력 강화를 위한 OT 보안, 그리고 공급망 보안 대응을 위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그리고 여기는 MLS라고 써 있지만 지금은 이제 N2SF로 바뀐 이러한 사이버 보안 아키텍처의 재편이라는 다양한 보안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는 이제 국내의 보안 환경의 주안점을 기술과 정책과 시장이라는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좀 정리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요소는 역시나 AI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AI를 보안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이게 이슈가 되고요. 또 XDR, 이러한 공격들의 중심에서 XDR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존의 심이나 SOA, 엔드포인트가 아닌 XDR로 어떻게 보안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정책적인 요소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레거시 보안 체계가 아닌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어떻게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공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일 텐데 N2SF, 즉 국가망 보안 체계에서 어떻게
정책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보안 기업들 간의 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 보안 기업들은 협업을 잘 안 해요. 서로 비밀 때문에 잘 협업을 안 했는데,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나 아니면 N2SF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업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부 역시도 과기부나 키사에서 K-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코제타 같은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 간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기업들도 열심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챕터인 AI 드리븐 오픈 XDR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용어가 가트너에 따르면, 이러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발표를 하실 때 근거 자료를 갖고 오려면 되게 힘드시잖아요. 근데 가트너가 그랬대요 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가트너를 들고 왔습니다. 가트너가 그 마켓 리서치에서 XDR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XDR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상호 연결하는 통합 보안 사고 감지 및 대응 플랫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왼쪽의 그림에서 그 XDR의 핵심 요소들을 저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그래프는 가트너가 발표하는 하이프 사이클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 관심이 우리에게 대중화되는가라는 그 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발표되는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라는 하이프 사이클을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2024년도에 새로 발생한 게 AI 어시스턴트가 새로 발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의 최고조에 올라온 게 OT 보안이 이제 CPS 보안으로 관심을 최고조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ASM이라든가 XDR이라든가 SOA는 환멸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환멸기는 관심이 아예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제대로 투자할 기업들만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은 제품들이 이제 우리들의 대중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제품들은 위협 인텔리전스라든가 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제 XDR이 어떻게 여기 환멸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중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DR은 처음에는 이제 EDR이나 NDR에서 시작된 단일 보안 솔루션의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홍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여러 장비의 통합, 즉 심이나 SOA를 중심으로 한 오픈 XDR이라는 제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네이티브 XDR과 오픈 XDR이 무엇이 맞다, 무엇이 좋은 거다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트너 역시도 이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XDR의 본연의 기술이 제대로 되는가, 그런 걸 보라고 얘기를 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ESM, SIM, XDR로 나아가는 회사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오픈 XDR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마다 보안 관제 방법론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의 보안 관제 방법론의 이 프로세스 그리고 아키텍처입니다. 식별, 예방, 탐지, 대응, 복구로 이루는 이 보안의 일련의 흐름, 그리고 관리와 거버넌스를 이루는 총 6개의 기능과 28개의 세부 활동, 그리고 108개의 상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보안 관제 방법론을 통해서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보안 운영을 하는데요. 실제로 기술적인 보안을 하시는 분들, 보안 관제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탐지 부분이 가장 와닿으실 거예요. 이 정보를 수집하고 탐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그 다음에 조치하고 보고하고 평소에는 정책 관리를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핵심으로 있는 솔루션이 바로 예전에는 ESM, 지금은 SIM, 그리고 앞으로는 XDR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생각하는 XDR은 솔루션의 관점에서는 SIM이나 AI, SOA가 모두 다 결합되어서 운영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보안 운영의 관점에서는
통합 보안 운영 그리고 관제 노하우의 결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DR의 X, 즉 X는 모든 것 그리고 확장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X의 기능에서는 모든 것을 식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기존의 이제 보안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로그뿐만 아니라 그 기존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요소를 넘어서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요소들, 즉 식별자 신원, 그리고 기기나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 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집을 해야 되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격 표면에 대한 데이터 역시도 수집을 해야 되고, 또한 위협 인텔리전스 역시도 수집을 해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의 기능에서는 이 수집한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AI나 머신러닝 그리고 행위 기반인 UEBA 기반 자동 위협 분석 그리고 탐지까지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솔루션을 잘 만들고 정책을 잘 만든다의 개념이 아니고 보안 운영이나 관제에 대한 노하우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AI 경보 분석이나 이상행위 탐지, 그 다음에 AI 어시스턴트나 SLLM을 통한 활용, 그 다음에 위협 인텔리전스나 UEBA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이 안에서 분석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 기능에서는 자동 대응이 핵심의 요소입니다. 여기에서 플레이북을 활용한 SOA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보안 운영 인력이 그동안 이제 오탐을 탐지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면, 이제 SOA의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오탐들은 전부 다 자동화, 그리고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중요한 분석들, 아니면은 못했던 기능들, 아니면은 조금 더 섬세한 정책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XDR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 즉 OT나 ICS와 같은 산업보안의 영역 역시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OT, ICS 영역은 아예 프로토콜이 TCP/IP하고 다릅니다. 일반적인 보안 시스템으로는 탐지조차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탐지하고 분석하고 또한 업무망과 같이 통합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XDR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고요. 또한 온프레미스 환경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 역시도 기존의 환경과는 많이 다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가 아니면 설정 변경 같은 클라우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들을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대응할 것인가, 이 역시도 XDR이 해줘야 하는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XDR 전략은 저 이글루 코퍼레이션만의 오픈 XDR 전략인 AI 드리븐 오픈 XDR 아키텍처로 이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운영, 분석, 대응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료 그 이지셋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편하게 들으시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XDR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또 연계와 협업입니다. 저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안 기업들이 이제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이글루 코퍼레이션 역시도 XDR이라는 이러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수집을 위한 연계, 그 다음에 분석 및 표출을 위한 연계, 차단 대응을 위한 연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이글루의 API 쿡북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나 ICS 쪽도 저희는 이제 OT 보안 쪽에 이제 그 영향을 가지고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 정보 역시도 연계를 해야만 하는데, 이를 통해서 XDR이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이글루 얼라이언스라는 이러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는 XDR은 정책 정보 지점에서 PIP 구현, 그리고 정책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에서는 이 PIP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좀 편의상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제로 트러스트에서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PDP입니다. 여기서 정책을 결정해서 차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책 시행 지점인 PEP에서 실제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PDP가 이것을 차단할지 말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PIP, 즉 정책 정보 지점에서 정보를 줘야만 하고요.
XDR은 여기에서 보안 정보 및 이벤트, 위협 인텔리전스, 그리고 네트워크나 시스템의 행위 로그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 정보를 PDP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도 역시나 XDR을 통해서 통합 보안을 운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N2SF, 즉 국가 네트워크 프레임워크에서는 정보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와 마찬가지로 N2SF의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보안 오케스트레이션과 자동화 관리,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공격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PIP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 PDP에게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즉, 제로 트러스트든 N2SF든 어쨌든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모니터링을 해야만 합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XDR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나가서 이제 그거 아세요? 하고 스몰 토크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월리스선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태평양의 그 인도네시아와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지도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많은 섬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지도와 다르게 중간에 빨간색 점선이 있습니다. 이 점선은 러셀 월리스라는 학자가 1863년에 명명한 월리스 선인데,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섬에서 이 선의 왼쪽에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의 동쪽에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살고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하나투어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뭐 퍼카나 원벨 이런 애들도 여기 살고 있는데, 특히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면 발리섬이나 롬복섬 같은 경우는 불과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생태계가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해수면이 굉장히 낮았을 때 왼쪽에는 순다 대륙, 오른쪽에는 사울 대륙이라는 큰 대륙이 두 개 있었고, 사이에 엄청나게 크고 깊은 바다가 있었다 보니까 동물들이 건너가질 못했습니다. 철새들도 대양을 건너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됐고, 이 생태계들은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져서 섬이 되고 가까이 붙어서도 지금까지 저마다의 DNA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 회사도 보안회사고 이 회사도 보안회사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안회사들도 저마다 잘하는 게 있고 저마다의 DNA가 있습니다. 이글루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통합 보안, 통합 관제, 통합 운영이라는 한길을 26년 동안 걸어온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보안에 대해서 무엇이 궁금하고 무엇이 간지럽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가장 잘 아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이글루 코퍼레이션은 보안 조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력자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시하는 길잡이로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NA를 가지고 있는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추구하는 XDR 전략이 무엇인지, 이를 표출하는 스파이더 EXD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글루 코퍼레이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조금 있다가 끝나고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전문가들이 설명을 아마 드릴 예정입니다. 2025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와닿았던 게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꼽고 싶습니다. 즉, 예전에 소확행에서 넘어서서 이제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진행되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는 의미인데, 보안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는 그 어떤 하루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근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